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현물 ETF 승인에 관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짤막하게 공유를 드리고 본론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물 ETF 승인 날짜가 한 3일 정도로 축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 SEC가 최근 한 공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지에서 SEC는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현물 ETF에 대한 퍼블릭 커멘트를 받는 그 마감일을 1월 5일까지로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커멘트 받는 기간 동안에는 ETF 승인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승인이 나올 수 있는 날짜는 1월 5일 이후가 되는 건데, 아크의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마감일이 1월 10일이기 때문에 1월 5일과 1월 10일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월 8일, 9일, 10일 이 3일이 승인이 날 수 있는 이런 기간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트윗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은 SEC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12개의 신청서를 공정성을 위해서 차별을 두지 않으려 할 거기 때문에 이 12개 신청서를 전부 다 동시에 일괄 승인할지 반려할지를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12개의 승인이 동시에 나오더라도 실제로 상장되는 날짜는 뭐 하루 이틀 또는 뭐 한 일주일 정도까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이 났다고 해서 바로 상장은 되는 아니고 물밑 작업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상장 날짜는 조금씩 ETF마다 차이는 날 수가 있겠지만은 뭐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의 차이는 나지 않고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 이 12개의 ETF 운용사들이 동시에 엄청난 마케팅 활동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ETF가 승인이 나더라도 뭐 자금이 유입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은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미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들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프로세스를 이미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신청사 중 하나인 비트와이즈라는 회사는 최근에 여러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을 모아놓고 가상자산에 관련된 세미나 등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ETF가 승인이 났을 경우에 제대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세한 내용까지 지금 SEC와 자산운용사들이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트위터 상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블랙락과 SEC가 만나서 ETF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이 이제 현금을 사용해서만 할 건지 아니면은 현물 납부도 포함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ETF 작동 방식에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SEC가 이런 식으로 블랙락이랑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승인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승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도 100%는 아닙니다. 한 90% 정도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0%의 안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갠슬러 하의 SEC의 행동은 상당히 임의적이고 또 돌발 행동이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 정도는 안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인데 마이크로 스트라테지가 비트코인 한 16,000개 정도를 6억 달러 가량을 지불하고 매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는 2020년 8월부터 이제 꾸준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고요. 지금 거의 뭐 3년을 넘게 사모으면서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주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회사가 자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왔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최소 한 20-30번 정도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걸 일일이 뉴스로 삼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마이크로스트라테지의 그 비트코인 매입이 불장과 배어장을 모두 겪으면서 한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마이크로스트라테지의 행보를 돌아보는 게 몇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사점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DCA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DCA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의 약자고 한국말로 하면은 적립식 매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적립식 매입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그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의 사례를 통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이크로스트라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기업으로서 공시 의무가 있는 거고 이러한 공시를 통해서 그간의 행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스트라테지는 총 174,530 BTC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유통 물량이 한 0.8%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그래서 평균 매입 단가를 계산을 하면은 한 3만 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마이크로스트라테지가 매입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때는 6만 불까지 가기도 하고 15,000불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불에 거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봤을 때는 3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어장 속에서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비판이나 의심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매입했다는 것은 상당히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여름 마이크로스트라테지의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가 대표직 자리에서 사임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꼬는 듯한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내세우면서 보도를 했었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베팅을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퇴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헤드라인을 뽑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마이크로스트라테지는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기존 비즈니스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표직 자리를 물러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들은 특히 이제 배어장 속에서는 전혀 곱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사모아서 지금은 굉장히 엄청난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 이런 점을 보아도 우리가 DCA의 혜택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시사점은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ETF랑 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스트라테지가 비트코인을 사모은 이후로 이 회사의 주식은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ETF랑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마이크로스트라테지 주식에 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비트코인이 좋은 건 알겠는데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게 난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스트라테지나 코인베이스나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낫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깊게 좀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다른 커머더티 회사들, 예를 들어서 원유 회사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원유 가격에 베팅을 하고 싶으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원유 ETF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원유 E&P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E&P라는 거는 Exploration and Production의 약자이고, 원유 탐사 및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들, 엑선모빌이나 쉐브론이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나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투자자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유 가격에 베팅하고 싶은데 원유 ETF를 사지 않고 이러한 원유 E&P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회사의 가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셔널 레버리지랑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이낸셜 레버리지는 이제 부채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순자산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순자산 가치라는 것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파이낸셜 레버리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는 뭐냐면은 고정 비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의 수익인데, 근데 수익이라는 것은 매출 마이너스 비용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이 비용이 이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나뉘는데, 이 고정 비용이 많을수록 수익 분기점이 높아지고, 그렇지만은
수익률 개선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가 리스크가 좀 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이다 보니까 회사의 경영진이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변수가 있는 거고요. 또 경쟁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쟁업체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원유 가격과는 무관한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까지 원하는 사람들은 뭐 주식을 선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결정이 잘 풀리면은 주식의 가치 상승은 원유 ETF에 투자했을 때보다도 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거꾸로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양쪽으로 상방 또는 하방 양쪽 방향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업체들도 이거와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면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제공하는 업사이드 외에 업사이드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다든지. 근데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같은 경우는 살짝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 사업인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퍼레이팅 레버리지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파이낸셜 레버리지는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부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현물 ETF에는 없는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대신에 뭐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나 또는 뭐 코인베이스 주식이나 뭐 이런 거를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주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현물 ETF보다도 훨씬 더 나은 초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후보 인물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아담 백까지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트윗을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그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통 금융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해박하고 주식에 대한 분석도 타고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두 가지 정도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ETF 같은 경우는 일단 운용비가 있죠. 그레이스케일의 2%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한 1% 미만 정도로 운용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자산 가치를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비용이 나간다는 것. 그렇지만은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의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주주들로부터 비용을 떼가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재미있는 이유인데,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의 주식이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봤을 때는 이게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시장에서 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이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의 시가총액 7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순현금을 빼면은 한 95억 불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순현금이 지금 한 마이너스 20억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가치,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는데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한 95억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치가 한 뭐 10에서 20억 불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서 빼면은 남는 거는 마이크로 스트라테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숫자가 95억 불에서 한 10에서 20억 불을 빼니까 75억에서 85억 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 스트라테지가 실제로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한 60억 불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통해서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라테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한 25%에서 40% 정도 이제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나중에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현물 ETF가 없기 때문에 생긴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담백이나 그 외 기타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의 주식이 현물 비트코인 ETF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투자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프리미엄이 있는 이유가 현물 ETF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주식 하나당 비트코인 물량을 늘려가는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의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전략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16,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6억 불 정도 주고서 매입한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번 매입은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마이크로 스트라테지가 돈이 어디 있다고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대는지 궁금해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는 과거에 금리가 낮을 때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샀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지금처럼 프리미엄에 거래돼서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한 다음에 그 자금을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주식을 발행을 하고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냥 단편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식을 발행했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달된 자금을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데 사용한다면은, 또는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이 된다면은 그거는 주주에게도 호재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다면은 충분히 마이크로 스트라테지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해내는 그 능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든지 주식에 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주장인 겁니다. 의견에 동의하실지 않을지 뭐 그냥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국 코인 업계에도 뭔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가치가 창출이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 의해서 재단이 가상자산을 시장에서 매각을 하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다, 약간 이런 인식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재단이 가상자산을 매각을 해서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투자자들한테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 거고 나쁜 뉴스도 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재단이 그냥 생태계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이 먹튀를 위해서 판 거다, 그러면 그거는 좋지 않은 거겠지만은,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라면은, 이 매각된 가상자산 대금을 생태계 발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죠.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재단의 보유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판단해버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의 주식과 그 전략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봤고요.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굳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꼭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주식을 사라든지 뭐 사지 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과 관점들이 시장에는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면은 이것이 전부 다 좋은 투자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했으면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면은 한두 번 정도는 행운에 따라서, 요행에 따라서 뭐 성공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들을 많이 접해보고 투자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같은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